네, 그러면은 이어서 다시 시뮬링 링크 다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댕글링 링크라고 써 있어요. 댕글링 링크.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제 뭐 연결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링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로 써 있네요. 존재하지 않은 파일을 포인팅한다. 존재하지 않은 파일을 포인팅하는 링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ln-s를 하는데 혹시 태용이 혹시 이 명령어는 뭘까요? 예, 네. 심블링 링크 만든다고 네, 맞아요. 적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적혀 있어요. 저는 항상 물어볼 때 여기 나와 있는 걸 물어봐요. 네, 혹시 원본 링크는 뭐고 그 새로 생성할 이름은 뭘까요? 원본 링크는 이제 그 노소치 파일 네, 이거고 이제 링크 이름이 마이 파일인 네,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뭐 퀴즈나 뭐 시험 때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얘가 원본,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이제 새로 생성하는 애고요. 그래서 이게 예시를 보면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은 없는 파일 이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ls 명령어를 쳤을 때 얘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일단 볼게요, 쭉. 여기서 이렇게 심볼릭 링크를 만들고 얘가 새로운 파일명이라 했죠. 근데 ls my 파일을 했어요. 근데 얘가 파일이 있다라고 알려주네요. 파일이 생성됐어요. 생성됐는데 여기서 캣으로 봤는데 어? 노서치 파일을 디렉토리가 뜬다. 이게 아까 제가 태용님한테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제 없는 파일, 뭐 삭제했으니까 없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없는 파일을 가리켰을 때 이제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거 안 가리키 얘가 없는 파일이죠. 일단은 그래서 결론 심볼릭 링크는 만들어지긴 만들어진다. 원본 파일이 없어도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조회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ls-l로 이제 얘 상세 정보를 봤죠. 일단 앞에 L이 붙어 있으니까 심볼릭 링크가 맞고 권한이 이렇게 777로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핵심인데 얘가 그 새로 만들어진 방금 그 심볼릭 링크 이름이고 뒤에가 원본 파일 이름이에요. 근데 원본 파일이 없어도 일단 이렇게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얘 없는 파일이에요. 없는 파일인데 일단은 ls-l을 했을 때 출력은 된다. 이름이 출력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그젠플 1이었고 여기서 이어서 이그젠플 2를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심볼릭 링크를 생성을 해주네요. 하고 얘가 기존에 있는 파일이고 얘가 이제 새로운 심볼릭 링크인데 얘는 실제로 있는 파일이에요. 얘는 없었고 얘는 있는 파일인데 여기서 심볼릭 링크를 마찬가지로 다시 조회를 했어요. 하니까 이렇게 쫙 나오네요. 이 파일이 패스를 가리킨다. 이렇게 써 있고요. 얘랑 똑같죠? 나오는 거 똑같은데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리무브를 합니다. 원본 파일을. 여기서 원본 파일을 리무브하고 다시 이제 심볼릭 링크를 조회했을 때 마찬가지로 오류가 뜬다는 거죠. 제가 아까 태용님한테 여쭤봤던 거 여기서 안녕히 이 말이 써 있는데 삭제해버렸을 때 잠깐만 뭔가? 네네네. 얘를 삭제했을 때 원본을 삭제했을 때 오류가 뜬다. 얘를 캣 파일 툴 했을 때 오류가 뜬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제 아마 뒷부분까지는 이제 과제할 때 필요한 그 함수들 위주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과제에서 다들 한 번씩 쓰이는 그런 함수들이니까 일단은 직관적이에요. 이름은 함수 이름은 직관적이니까 아 이런 용도로 쓰는구나. 그리고 과제를 나중에 할 때 어떻게 쓰면 좋겠구나.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드 링크예요. 일단 이름만 보면은 링크를 읽는다라고 써 있죠. 근데 이 링크는 심볼릭 링크를 말합니다. 여기 첫 번째 인자에다가 패스네임을 넣어요. 그 패스네임이 그 심볼릭 링크의 그 패스네임 경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퍼에다가 이제 이 사이즈만큼 이제 담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얘로 얘가 심볼릭 링크니까 얘가 패스네임 첫 번째 인자고 첫 번째 인자를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반환이 원본 파일을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즈를 죄송합니다. 사이즈를 반환한다는 얘기예요.
사이즈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퍼에다 담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반환하는 거는 이제 읽은 사이즈만큼 반환을 해주고 이제 반환함과 동시에 여기 버퍼 캐릭터용 배열에다가 마찬가지로 그 원본 링크에 원본 파일에 경로를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반환하는 거는 다시 반환하는 건 파일 크기, 그 읽은 크기이고 실제로 원본에 그 링크를 넣어주는 거는 이 두 번째 인장이 버퍼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실패하거나 에러가 나면은 이제 항상 반환을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줘요. 음수를 반환해줍니다. 그 다음에 리무브는 딱 봐도 이제 제거하는 거죠. 설명 보면은 이제 파일이나 뭐 디렉토리를 제거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CMD 창에서 쉘 스크립트에서 뭐 RM 명령어나 뭐 리무브 디렉토리 이런 거 명령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에다가 이제 인자를 넣었을 때 파일에 인자를 넣었으면은 얼링크 그 파일 삭제하는 거랑 동일하고 여기다가 디렉토리를 넣어주면은 리무브 디렉토리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리네임인데 이제 이건 딱 봐도 이름을 다시 설정해 주는 거죠.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 바꿀 이름을 넣어주면은 얘 기존 이름은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에 대한 타임이 나옵니다. 그 여기가 보면은 뭐 A 타임, M 타임, C 타임 있는데 얘도 뭐 줄임말이에요. 보면은 액세스 타임이고 얘는 modify 타임이고 얘는 change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얘가 시간을 바뀌는지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파일마다 세 가지 시간이 존재해요. 그 저희는 그뭐 윈도우로 보면은 뭐 파이썬 새끼 보면은 뭐 최근 뭐 수정 시간인가? 그런 애들 딱 하나만 알려주잖아요. 네, 최근 수정한 날짜네요. 걔를 알려주는데 리눅스에서는 이런 세 가지 시간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A타임은 최근에 액세스한 마지막에 액세스한 예, 그런 시간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갱신되는 시간이 바뀌는 조건은 읽었을 때 접근했을 때 접근하는 순간 A타임이 갱신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접근해서 수정 이 쓰는 권한 쓰는 행위를 하면은 그러니까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M타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아이노드가 속성 정보가 들어있는 층이라고 했죠. 얘를 바꾸면은 C타임이 바뀐다, 체인타임이 바뀐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아이노드에 속성 정보가 들어있다 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뭐 속성 정보, 이 파일의 뭐 소유주, 뭐 이 파일과 연결되어 있는 뭐 링크의 카운트 개수 그런 거 다 들어있는데 이제 걔네들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 C타임이 갱신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그젠플 보면은 뭐 체인지 모드, 뭐 체인지 오너 있죠. 이제 체인지 모드가 뭐였어요? 그 파일에 대한 권한을 이제 다시 뭐 바꿔주는 거였죠. 이것도 결국에는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를 건드리는 겁니다. 아이노드를 건드렸기 때문에 C타임이 갱신되고 그 다음에 소유주 파일에 대한 소유주를 변경하면 그것도 당연히 속성 정보니까 얘를 건드리면은 당연히 C타임 또한 갱신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U타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쭉 볼게요. 첫 번째 인자로 패스네임 딱 봐도 그 파일의 이름을 넣으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뭐 U타임 버프라는 자료 구조에 자료 구조를 넣어달라라고 써 있어요. 얘가 그 파일에 대한 시간을 임의적으로 맘대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윈도우에서 저희의 그 파일 시간을 바꿀 일이 없었죠. 근데 리눅스는 파일에 대한 시간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여기다 원하는 시간 넣게 되면은 파일이 이제 거짓으로 바뀌는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타임 버프 자료 구조를 보면은 A타임 그 기현이 혹시 A타임이 뭐였죠? 얘는 액세스 액세스한 타임. 네, 액세스한 타임. 그럼 액세스한 타임은 네. 언제 갱신이 된다고 했죠? 어떤 행위를 할 때? 접근한 그 리드하는 순간에 바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이 모드 타임은 뭘까요? 서우님. 최근에 수정한 시간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얘가 수정이 될까요?
파일 수정했을 때. 수정이 읽기, 쓰기, 실행 중에 어떤 거예요? 라이트요. 네, 라이트 쓰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이제 시간 조작을 할 수 있다. 내가 최근에 뭐 접근한 시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정한 시간을 여기다 담으면은 이제 바꿀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 이 두 번째 인자를 없이 그냥 패스네임만 넣어주면은 그냥 패스네임만 넣고 이렇게 닫아버리고 함수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너린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 인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세팅이 됩니다. 현재 시간, 바로 현재 시간으로 세팅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타임. 현주님 시타임이 뭐였죠? 특성 변경한 시간이요. 네. 저희가 이러한 그 최근에 접속한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수정한 시간, 이런 건 당연히 속성 정보겠죠. 이 파일에 대한 언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권한이 있고, 뭐 파일의 소유주가 누구고, 그런 모든 속성 정보를 이제 아이노드에 들어있는데, 이제 얘를 건드렸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동으로 시타임이 현지 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 얘기고요. 여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유타임 버프 자료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 인자로 쭉 넣은 파일들을 이렇게 포문으로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탯 명령어가 있죠. 스탯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 파일을 이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를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이 자료 구조 이 스탯에다가 담아라. 스탯에다가 담아라 라는 얘기고 실패하면 뭐 당연히 에러 발생시키고 다시 다른 파일로 돌린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약 여기 왔다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그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가 바라진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가 정상적으로 바라졌으니까 이제 오픈 함수를 통해서 파일 디스크립터 또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오픈하고 이제 뭐 어떤 파일인지 그 다음에 뭐 권한 주고를 하면은 얘가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로 반환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fd가 뭐냐면은 네 인트형입니다. 왜냐면 파일 디스크립터가 그 이제 넌 그 뭐지 음수가 아닌 정수였기 때문에 이제 인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이 됐고 이제 만약에 정상적으로 얘가 만약에 0보다 작게 되면은 파일 디스크립터가 제대로 안 받아적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겠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 발생시키고 다른 파일로 가라라는 얘기고 만약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파일 디스크립터까지 받아온 상황이겠죠. 네. 파일 디스크립터까지 받아온 상황에서 이제 클로즈로 이제 닫아버려요. 파일을 닫고 여기 아까 맨 위에다 선언한 그 타임버프 자료 구조에다가 이제 시간을 넣어줍니다. 이게 현재 시간에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현재 시간에 넣어주는 거겠죠. 이거 얘가 이제 받아와진 상황은 딱 여기에서 수행된 거예요. 접근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접근하는 순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거고 그 접근하는 순간의 시간을 이제 다시 넣어줍니다. 버퍼에다가. 그 다음에 유타임을 통해서 이제 타임 버프를 두 번째 이제 넣어서 이제 시간을 갱신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이게 뒤에 예제가 나오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가 예제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보면은요. ls-l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에 대한 이제 상세 정보를 보죠. 그리고 얘네 둘은 각각 파일입니다. 파일인데 이 두 개의 파일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할 거예요. 얘는 그냥 ls-l 명령어니까 이걸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저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봐야 될 거는 얘네 시간입니다. 시간. 얘네 시간인데 현재 시간이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당연히 이제 가장 최근에 뭐 건드린 시간이겠죠. 당연히 저희 그 윈도우의 파이템스키 그 수정한 날짜처럼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s-l을 하는데 이제 u라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붙여서 이제 가장 최근에 액세스한 시간을 확인을 합니다. 이를 당연히 이제 마지막 시간에 동일하겠죠. 얘네 둘 사이에 아무 작업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똑같고 여기서 데이트 명령어로 쓰면은 현재 시간이 이렇게 보여요.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인데 여기까지는 이해 잘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기까지. 얘네 둘이 시간이 똑같은 이유는 얘네 둘 사이에 건드리는 작업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이제 방금 앞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는데
얘네 둘 다한테 실행을 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오픈을 한다는 거는 결국엔 이 파일에 대해서 읽어본다는 얘기예요. 오픈을 했다는 거는. 맞죠? 이 파일에 대해서 읽었으면은 시간이 변경되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파일 실행을 하면은 시간 이제 건드리고 다시 실행을 했는데 시간이 똑같아요. 이 시간이 아니라 앞서 위에 그 시간 그대로 돼 있어요. 혹시 이거 이유 예측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혹시 태웅님부터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이 똑같을까요? 이때 건드렸는데 이거는 좀 헷갈릴 만해요. 네. 한번 쉽게라도 한번 해보실래요?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천천히. 힌트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타임버프점 이 대입하는 이 연산을 함으로써 네네. 파일을 열기 이전에 이 스텝버퍼에서 이제 시간을 받아왔잖아요. 여기에서요? 아닌가? 시간적으로 여기서 받았던 얘기세요? 잠시만요. 네네네. 천천히 괜찮습니다. 여기는 얘만 있고 얘는 여기. 예, 예. 이 스텝버퍼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는 부조체잖아요. 이 스텝버프가. 네. 여기서 받아왔죠? 네. 여기서 받아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파일을 다 그거를 저는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서 네. 투결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시 대입해서 초기화 시켰다. 맞죠? 맞죠? 네, 네. 오케이. 일단은 맞는 말씀인데 이제 더 자세한 설명 붙이면은 이제 제가 완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볼게요. 자, 하나만 가져올게요. 요 친구를 제가 떼가겠습니다. 요 친구를 떼가고요. 음, 이 하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얘도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자, 일단은 여기 보자. 여기 실행하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를 건드렸는데도 시간이 유지돼 있다라는 게 저희 궁금증이었잖아요. 자, 맨 처음에 여기서 스탯을 통해서 받아오면은 시간 정보가 얘로 돼 있겠죠. 그쵸? 다들 이해되세요? 얘가 왜 그런지? 맨 처음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얘가 왜 오케이. 맨 처음이니까 얘인데 일단 저희가 여기서 계속 봤었죠. 시간이 바뀌는 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뭐였냐고. 이 행위를 할 때 바뀐대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 코드에서 시간이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바로 오픈이에요. 오픈. 오픈이 이제 파일에 대해서 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읽은 거예요. 리드를 했다는 얘기죠.
리드를 했어요. 리드를 하면은 시간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맞죠? 그쵸? 그러면은 시간이, 어디냐. 얘를 가져가서. 자, 다시 천천히. 처음에 이제 스탯을 여는 순간, 자, 시간 쭉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스탯 열고, 지금 시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도 똑같고, 근데 여기서 오픈이 리드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이대로 바뀝니다. 예, 이게 바뀌었어요. 바뀐 상태로, 이제 코드가 쭉 가죠. 쭉 가는데, 쭉 가는데, 이 스텝버프가 시간이 얘였죠. 여기 들어있던 시간이었죠. 노벰버 18. 그래서 이제 예. 원래 여기에 들어있는 시간은 얘예요. 얘가 얘인데 현재 시간이 얘인데 눌러서 우리는 이 시간을 넣을 거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시간을 넣었어요. 혹시 이해되실까요? 넣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꾸 이 자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uTime 함수가 뭐라고 했죠? 어떤 역할이라고 했죠, 현주님? 현주님? 네. uTime이 뭐 하는 함수였죠? 어, 어. 시간 정보 변경하는. 네, 맞아요. 시간 정보를 변경하는 함수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자, 여기에 자료 구조에 담을 때는 아직 시간 정보를 바꾼 건 아니죠. 이 파일에 대한 시간 정보를 완전히 바꾼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 파일에 대한 시간 정보는 아까 걔 몇이지? 그 메뉴의 시간 얘로 돼 있어요. 아, 뭐라? 얘로 돼 있어요. 건드렸으니까. 건드렸으니까 최신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료 구조에 담고 그 자료 구조를 두 번째 인자로 줬으니까 이 두 번째 이 자료 구조에 담겼던 그 시간이 얘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시간이 이 파일을 오픈하기 전에 시간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픈하기 전에 시간으로 초기화가 됐어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왜 똑같은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네, 자, 있을까요?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소원님 그 맨 처음에 여기서 스탯으로 시간 받아왔을 때 이 시간이라는 건 이해되세요? 네, 네, 됩니다. 왜냐면은 이 파일에 대한 최신 그 마지막 건드린 시간이 이었으니까 들어있고 오픈을 하면은 리드라고 했잖아요. 그쵸? 리드를 하면은 시간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바뀝니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 저희가 따로 뭐 돌려보진 않았지만 이 파일의 그 최신 시간이 파일의 최신 시간이 이렇게 변경됐어요. 저희가 따로 실행은 안 했지만 현재 이 파일의 최신 시간이 이렇게 바뀐 게 맞아요. 이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시간이 똑같죠? 그쵸? 근데 여기서 스텝 버프가 네, 무슨 시간이었죠? 앞에 얘였죠. 스텝 버프 네, 넣었으니까 스텝 버프가 얘입니다. 얘. 바로 앞에 노벰버 18, 18. 그래서 이 타임 버프 자료 구조가 뭐였냐면은 얘는 그냥 선언만 했어요. 선언만 하고 여기서 처음 썼어요. 처음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액세스한 타임을 리드한 시간을 얘로 넣었어요. 그래서 어, 이 자료 구조의 이 최신 시간이 자료 구조의 시간이 이렇게 당기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파일이 이 파일은 시간이 뭐야 어디 갔어? 얘로 바뀐 게 맞아요. 어디 갔어? 얘로 바뀐 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여기까지는 이 파일의 네, 시간이 이해됩니다. 네네네. 이 시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출력을 안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데이트 함수를 써서 얘 LS를 통해서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돼 있다. 시간이. 근데 여기서 uTime을 통해서 이 파일에 대한 시간을
다시 얘로 변경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간이 음, 최신 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이 시간으로 파일이 시간이 바뀌었는데 방금 다시 이걸로 돌린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너스 문제를 드릴게요. 기현님? 네. 그 일단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왜 시간이 이렇게 전이랑 똑같은지, 최신 시간이 아니라 왜 이 시간인지. 네네. 근데 여기서 ls-lc를 했는데 시간이 갑자기 최신 시간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갑자기 최신 시간 돼 있어요. 방금 분명히 앞에서 멘토 이 사람이 이걸 바뀌었다 하지 않았나? 근데 갑자기 시간이 뜬금없이 이로 돼 있네? 이게 왜 이럴까요? 얘네들은 그 아이노드에 대한 정보 아닌가요? 네네네. 아이노드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한 거죠. 변경된 시간을. 음. 왜 최신 시간으로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 보실래요? 갑자기 왜 바뀌었지? 시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 혹시 어 아이노드라는 게 얘네 시간들도 포함인가요? 예. 얘네 시간들도 아이노드에 포함되나요, 혹시? 그러니까 시간 정보도 아이노드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혹시? 되지 네, 맞아요. 않을까요? 왜냐면은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니까 이런 뭐 파일 타입, 그다음에 뭐 파일의 권한, 얘네들이 싹 다 파일에 대한 정보죠. 얘네 전부 다 아이노드에 들어있는 정보예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 아이노드를 언제 건드렸을까요? 건드려서 이렇게 바뀐 걸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즉, 처음에 리드할 때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리드할 때 건드렸어요. 그래서 왜 바뀌었을까요? 다 왔는데. 음. 리드할 때 바뀐 게 맞나요? 네, 그쵸? 맞습니다. 리드할 때 건드렸어요. 속성 정보를. 왜냐? 이제 리드할 때 이제 파일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파일 시간이 속성 정보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이 바뀐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ls-l이나 오예 ls-l주 했을 때 다시 시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오케이. 이거 또 퀴즈에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다들 잘 이해되세요? 다 잘 된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괜찮으시죠? 굿?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잠깐 뒤에가 뭐 나왔지? 이거 나왔고 오케이. 그럼 얘는 빨리 넘어갈게요. 얘는 딱 봐도 make 디렉토리를 만드는 그런 함수고 얘는 remove 디렉토리 지우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개념을 이제 잘 알아야겠죠. 얘가 뭐냐면은 이제 reading directories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 그 write permission bits for a 디렉토리에 대한 그 쓰기 권한에 관한 그 비트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저희 디렉토리의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디렉토리라는 게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뭐 상자 같은 거고 그 안에 뭐 파일이든 마찬가지로 또 상자 같은 디렉토리도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일종의 큰 집합이잖아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디렉토리에 어, 여기 있구나. write permission. 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파일에 대한 이 안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을 지우거나 할 수 있다는 그 수준에서만 그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일은 어떻게 리눅스 상에서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건 얘기예요. 저희가 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A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뭐 B라는 파일이 있고 뭐 C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인데 자, 이 A라는 디렉토리에 이제 이걸 볼게요. 자, A라는 애는 맨 처음이 파일 네임이니까 B 이게 A에 대한 디렉토리 엔트리예요. 그 다음에 아이노드 그냥 1이라고 할게요. 1,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뭐 2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엔트리라는 거는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요소들의 그 엔트리들의 집합이다. 엔트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죠. 이 디렉토리는 얘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안에가 라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그 뭐 라이트하거나 크리에이트하거나 뭐 리무브하거나 정도는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삭제나 뭐 그런 생성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저희가 디렉토리 자체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라이트라는 게. 아이노드 넘버 저희 못 바꾸죠. 물론 파일 넘버 바꿀 수 있지만 이 디렉토리 엔트리 자체는 바꾸지 못합니다. 구조를. 포맷이 딱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이제 뒤에서 예시가 나오는데 일단은 얘도 이제 시험제나 퀴즈 때 꼭 나오는 코드 빈칸 채우기에 꼭 나오는 그런 게 나오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픈 dir. 얘는 뭐 하는 거 같으세요? 서원님 혹시? 오픈 dir. 디렉토리를 여는 거 네, 아닐까요? 맞습니다. 디렉토리 여는 건데 이제 디렉토리 아까 A라는 애가 있었고 그 안에 B라는 파일, 그다음에 C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제 디렉토리를 열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열었을 때 얘네가 있겠죠. 디렉토리 엔트리인 얘네가 있어요. 자, 오픈 디렉토리가 뭐냐면은 이제 디렉토리에 패스를 넣어줬을 때 어, 이 파일 안에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디렉토리 엔트리를 이제 반환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클로즈 디렉토리는 딱 봐도 이제 여기에 인자가 얘로 돼 있죠. dir 디렉토리 엔트리를 넣으면은 클로즈 dir을 할 수 있다. 일단 코딩할 때 뭐 얘를 안 써도 오류가 나진 않아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뭐 객포나 대고사를 할 때 그 뭐 동적 할당해도 이제 뭐 동적 할당 유로 하고 할당 해제 안 해도 컴퓨터상에 뭐 오류는 발생하지 않죠. 메모리 누수는 발생할지언정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클로즈 dir 나중에 코딩할 때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dir이 무엇이냐? 디렉토리 스트림 이게 뭐냐면은 디렉토리의 엔트리의 흐름 그러니까 연속된 디렉토리 엔트리의 그 모음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얘는 이 디렉토리 엔트리.h라는 헤더에 정의가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표준 iOS의 파일 타입과 유사하다. 그냥 얘는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read dir이 나와요. 얘는 뭐냐면은 인자가 디렉토리 엔트리네요. 디렉토리 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dir을 한 후에 얘가 반환이 되니까 오픈 dir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온 애를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오픈부터 하고 뭐 당연한 거겠죠.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열어서 그 다음에 리드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흐름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제 리를 실행했을 때 반환하는 거는 디렉토리 엔트리 구조래요. 구조체인데 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디렉토리의 아이노드 넘버 그리고 그 디렉토리의 이름 여기 그림과 똑같죠. 이름 그다음에 아이노드 넘버 이렇게 그래서 디렉토리 엔트리예요. 얘가 디렉토리 엔트리라고 했죠. 파일 네임이랑 아이노드 넘버 디렉토리 엔트리 어 아이노드 넘버 파일 네임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on the first core the first directory entry is reading to directory entry. 자, 첫 번째로 read dir을 하면은 첫 번째 디렉토리 엔트리가 반환된대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아까대로 네, 아까처럼 A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B라는 파일, 뭐 C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오픈dir로 얘를 딱 열었어요. 딱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 열었는데 이제 첫 번째 리드 dir을 하면은 이제 얘가 첫 번째 건데 이제 얘에 대한 첫 번째 얘에 대한 디렉토리 엔트리가 나온다. 튀어나온다. 디렉토리 엔트리가 튀어나온다는 거는 얘에 대한 아이노드 넘버랑 얘의 그 패스네임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on completion, the directory pointer is moved onto the next entry in the directory. 자, 얘를 read dir을 통해서 첫 번째 실행했을 때 얘가 이제 반환된다고 했잖아요. 얘를 이제 호출해서 성공적으로 반환했으면은 디렉토리 엔트리가 여기로 이동을 해요. 두 번째 거. 얘는 끝났으니까. 이제 얘로 이동을 합니다. 얘로 이동한 상태에서 저희가 아직 read dir로 받아오진 않았어요. 이동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터가. read dir이 수행되면은 이제 디렉토리 엔트리가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례차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리드 dir 해가지고 패스네임이랑 아이노드 넘버 얻어오고 그 다음에 얘는 디렉토리 엔트리 자동으로 넘어가고 또 읽어오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읽다 보면은 얘네 둘 다 방금 다 읽었죠.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디렉토리 엔트리를 다 읽었어요. 얘에 대한 아이노드 넘버, 얘에 대한 패스네임을 읽고 난 후에 이제 없잖아요. 다 읽었잖아요. 다 읽었으면은 이제 널이 리턴된다. 당연한 거겠죠. 다음 게 없으니까. 당연히 없다고 반환되는 거고. 이제 리와인드 dir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한 함수입니다. rewind dir이라고 디렉토리를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rewind 디렉토리 하면은 얘부터 다시 첫 번째 first call 하면은 B에 대한 디렉토리 엔트리 나오고 그 다음에 또 read dir 하면은 C에 대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읽으면 널 나오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가 진짜 중요해요. 이 빈칸은 무조건 시스템 프로그래밍 실습 퀴즈에 꼭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코드고요. 얘만 이해 잘 해도 오늘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똑같습니다. 똑같고, 뭐 얘는 그냥 예외 처리 해주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일단은 그냥 얘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얘가 mywls라는 함수인데 한마디로 뭐 내 조건 뭐 맞추면은 얘를 실행해라 라는 얘기인데 그냥 얘만 봐도 좋습니다. 자, 현진이 혹시 이 다리 구조가 뭐라 했죠? 무슨 역할이라고 했죠? 디렉토리 엔트리를, 혹시 디렉토리 엔트리가 뭐예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파일 네임이랑 그 디렉토리, 파일 네임이랑 어떤 거요? 디렉토리 아이노드. 네, 맞습니다. 디렉토리 아이노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자료 구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DP가 뭐냐면은 이 디렉토리 엔트리에 대한 포인터예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처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이게 그냥 예제랑 같이 볼게요. 이게 낫겠다. 같이 띄워놓고 자 이제 보자. 여기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특정 디렉토리 내부에 어떤 애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 디렉토리는 이제 얘네요. temp 언더바 디렉토리 dir 이 디렉토리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 ls 명령어를 통해서 뽑아봤어요. abc, 마크, 프레드가 들어있네요. 얘네들이 들어있는데 얘네에 대한 거를 읽고 싶은 거예요. 읽고 싶은데 저희가 읽으려면은 먼저 얘부터 오픈을 해야 된다고 했죠. 열어서 먼저 꺼내 봐야 되는 얘기죠. 오픈 dir을 해서 이 네임이 뭐가 될까요? 얘가 되겠죠. temp dir 얘에 대한 이제 디렉토리의 그 포인터를 반환했어요. 오픈 dir로. 근데 이제 널이 당연히 아니겠죠. 반환이 잘 됐으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반환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자료 구조, 그 파일 네임이랑 이제 얘네에 대한 파일 네임이랑 그 아이노드 넘버를 담을 수 있는 이 자료 구조, 디렉토리 엔트리 자료 구조에다가 리드 디렉토리를 해서 돌려줍니다. 자, 리드 dir이 반환하는 게 디렉토리 엔트리라고 했어요. 이게 그 포인트 넣어주면은 그림을 한번 시각화를 해볼게요. 아이씨, 어, 글씨 알아보실 수 있죠? 잘 못 써가지고. 프레드, 그럼 뭐 ABC, 일단 뭐 북마크, 아직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 이해되시죠? 딱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인데 자 저희가 오픈 dir를 하면은 이제 포인터를 반환한다 했죠. 포인터를 반환한다 했으니까 이제 이 얘 안에 들어있는 애의 첫 번째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반환됐어요. 이 포인터가 반환됐어요. 얘를 지금 반환된 거예요. 맨 처음 실행했을 때. 음.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실행되는 애를 이 애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여기다 넣었어요.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리드 dir 하면은 얘에 대한 어떤 걸 얻을 수 있다고 했을까요? 서원님? 서원님 혹시 들리세요?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 오픈 dir를 하면은 그 내부 안에 있는 디렉토리 엔트리들을 읽을 수 있는 포인터로 반환을 한다고 했죠. 그쵸? 반환이 여기 네. 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한 다음에 이제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을 때 오픈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읽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픈을 해서 이 첫 번째로 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여기 포인트를 넣었을 때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제 리드 dir를 하면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프레드의 정보를 프레드의 받아올 수 정보가 있겠죠? 어떤 게 있었죠? 디렉토리 엔트리가 어떤 구조로 돼 있었죠? 디렉토리 네. 엔트리요? 얘는 두 가지의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 아이노드랑 네. 네. 파일 이름? 아이노드랑 파일 이름을 담을 수 있는 자료 구조에다가 넣었어요. 그 뜻은 이 처음에 오픈 dir을 했을 때 dp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다 보니까 얘에 대한 파일님이랑 아이노드 넘버를 여기다 담았다는 얘기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런 걸 쓰네요. 이 D가 방금 그 디렉토리 엔트리예요. 얘에 대한 아이노드랑 파일 네임이 담겨 있는 그런 애인데 여기서 D 언더바 INO를 했어요. 얘가 뭘까요, 현주님? DINO. 프레드의 아이노드 네, 넘버. INO드 넘버죠. INO드 넘버가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생성이 된 정상적인 아이노드라면은 얘를 출력해라. 혹시 얘가 뭘까요, 기현님? 네, 파일 네임일 맞아요. 파일 것 네임을 같아요. 출력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while문을 썼으니까 얘까지 다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태용님. 아, 이제 근데 사실 저는 네네네. 여기 그 본문 조건문이 위에서는 이제 널이랑 동일하다라는 걸로 체크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도 되는 건지가 저 조금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가 리드 dir을 하면은 어, 자, end of 디렉토리. 디렉토리가 끝났을 때 널을 반환을 한대요. 어디 보자. 네. 저희가 그 코딩상으로 그 D는 이게 널일 때 이게 뭐지?
저도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면서 의아했던 건데 이제 여기다가 계속 읽으면서 널인 상태가 되면은 와이어물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넣을 때가 펄스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돼요. 네. 원래 저희가 되나요? 지금까지 아, 그 배구선 할 알겠습니다.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직접 자료 구주에 뭐 유무를 통해서 코딩하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돼요. 이런 구조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 한 번 더 묶고 뭐 한 번 더 묶고 뭐 널이 아닐 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작하고요. 이렇게도 동작을 합니다. 이 그래서 그 끝까지 다 읽을 때까지라고 와이문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네, 다 돌리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다 읽은 상태에서 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제 첫 번째부터 다시 네, 첫 이쪽. 번째로 다시 포인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코드가 똑같아요. 똑같이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난 분리 다 끝났다. 이 디렉토리에. 그래서 이 포인터에 대한 클로즈를 해요. 보면은 어, 이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은 이제 순서대로 뭐 프레드 여기 프레드 ABC 북마크들이 다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점이랑 점은 디폴트로 들어있다고 했죠. 얘가 뭘까요? 얘랑 얘. 점점은 페런트고, 네, 점은 맞아요. 커렌트. 부모, 그 다음에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5개가 출력된 이후에 이제 점까지 딱 출력됐을 때 이제 와이어문을 빠져나오게 돼요. 빠져나와서 근데 리와인드 디렉토리 했으니까 다시 이제 프레드로 이동해서 다시 이동을 했고 다시 와이어문을 통해서 프레드, ABC, 북마크, 그 다음에 부모, 자기 자신을 출력을 하고 클로즈 디렉토리를 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잘 이해되세요? 이게 제일 진짜 중요한 코드인데 잘 이해되셨을까요? 다들? 이해 안 되신 거 있으세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나임. 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원님 잘 이해되신 거예요? 네. 어, 잘 네. 이해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현주님 다 이해되셨어요? 저거 혹시 그 리드 디렉터리 네. 다시 하려면은 리와인드는 직접 근데 써줘야 그쵸. 되는 이게 건가요? 이걸 왜 쓰냐면은 음, 저 네네네. 궁금한 게 그 끝나고 그냥 다시 알아서 리와인드 되는 게 아니고 그 써줘야 리와인드가 어떤 거요? 되는 거예요. 그 네네. 리와인드 함수를 그 리드가 다 끝나고 나서 널 가리킨 상태에서 아, 꼭 너린 상태에서만 해야 되냐고요? 끝까지 간 상태에서? 아, 아, 그, 네. 이해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리와인드는 네네네. 그 널이 만약에 널인 상태에서 클로스 DIR로 네. 받으면은 리와인드 다시 안 해도 되나요? 아까 클로즈 DIR 한다는 건 그 약간 저희 시불불에서 동적 할당 해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딜리트 하면은 그 이후로 쓸 필요가 없죠. 그쵸? 근데 다시 할당을 네. 하면은 다시 이거를 U라고 생각하고 이걸 딜리트라고 해볼게요. U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해요. 뚝딱뚝딱 작업하고 할 거 다 끝나고 이제 클로즈 하는 순간 딜리트를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안 쓰게 되겠죠. 근데 얘를 쓰는 이유는 어, 저희가 파일이 이렇게 쫙 있는데 파일님 출력하고 끝까지 다 갔어요. 근데 이제 다 출력했으니까 지금 포인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저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두 번 읽고 싶어요. 근데 두 번 읽고 싶으면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게 그 리와인드라는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와인드 하면은 여기로 이동을 해요. 아, 근데 여기 있는 상태에서도 리와인드 하면은 당연히 여기로 가고요.
여기서도 클로즈 dir 해도 되고 여기서도 클로즈 dir 해도 되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클로즈 dir 해도 돼요. 저희 동쪽 할당 딜리트 언제든 상관없잖아요. 원할 때 하잖아요. 딜리트를. 그것처럼 클로즈 dir은 언제든지 네. 해도 상관없고 리와인드 디렉토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다. 왜냐? 내가 그냥 첫 번째로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다. 라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되죠? 이해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간 다 지났긴 한데 그러면은 현진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이 리와인드를 함수를 제가 어 여기 프린트에 바로 다음에다 넣었어요. 그럼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계속 계속 안 계속 안 끝나고 끝나고 뭐가 될 것 출력될까요? 같습니다. 네, 프레드가 그래도 계속 쭉 무한대로 출력될 거예요. 그 용도입니다. 그냥 내가 그 포인터의 위치를 처음으로 돌리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라는 거고, 얘는 new, 얘는 delete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디렉토리 안에 뭔가 작업을 하고 싶어. new. 이 디렉토리 안에 작업을 다 끝냈어. delete.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 그러면은 음, 리마인드 하고 이제 클로즈 하고 리마인드를 안 하고 얘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끝까지 다 가잖아요. 얘네만 하면은 그쵸? 제가 음, 클로즈를 하고 다시 여기다 오픈 dir 했어요. 이게 똑같은 애를. 그럼 디렉토리와 엔트리 어디 있을까요? 음. 끝까지 간 상태예요. 네, 맞아요. 그래대로 다시 갈 것 새로 같습니다. 쥐는 마찬가지로 또 동쪽 할당을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맨 처음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깨끗한 상태. 동쪽 할당 처음 했을 때 안에 데이터들이 비어있고 가장 초기화 잘 돼 있는 이상적인 깨끗한 상태잖아요. 똑같이 얘도 엔트리가 첫 번째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new delete 얘는 하고 싶은 작업 얘는 그냥 첫 번째 위치로 돌리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네. 기현님도 이해 다 잘 음.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 혹시 질문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